자, 이제 꼬리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꼬리뼈라는 거는 이렇게 이 청골 밑에 달려있는 요겁니다. 인간도 원래 옛날에는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가 퇴화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골 꼬리라고 부르는, 꼬리뼈라고 부르는데요. 엉덩방아를 세게 찧었을 때 여기가 쿵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함몰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이 주변이 상당히 민감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엉덩이를 아예 대고 앉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요. 몇 년씩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서서 걸으면은 그쪽에 자극이 없으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어디 앉으려고 하면은 통증을 느끼고 한참 앉았다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도 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대변을 보거나 아니면 부부관계를 할 때 그쪽이 자극을 받으면서 또 통증을 좀 심하게 느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이제는 좀 만성적인 통증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고관절염이에요. 관절염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퇴행성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관절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좀 관절이 좀 지저분하게 되고요. 자,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이 통증이 좀 깊숙하게 어딘지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관절이 굳어서 이제 양방다리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땅바닥에 앉을 때 다리가 제대로 이제 벌어지지 않아서 좀 곤란하게 되고요. 관절염들의 특징은 관절에 무게가 실릴 때, 관절이 좀 이렇게 눌릴 때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걸으려고 이제 체중을 실으면 그 고관절 근처에서 좀 통증을 느끼겠죠. 처음 막 걸을 때는 아픈데 또 조금 걷다 보면 괜찮고요. 너무 많이 그날 무리를 해버려 그날 저녁에 좀 욱신거리거나 그런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해서 아까 말한 정상 범위가 이제 고관절의 염증이 심해질수록, 퇴행성 문제가 심해질수록 이런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만 잘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으로 모두 다 움직임이 줄어들 때, 그때 우리는 관절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환인데 희귀 질환이면서도 의외로 좀 흔해요. 대퇴골두로 이 영향을 보면 관절염하고 좀 틀린 게, 대퇴골두로 아까 영양을 공급해주는 조그만한 동맥이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막혀서 더 이상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골두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염증만 살짝 있는 단계라서 1, 2단계에서는 그냥 걸을 때 좀 통증을 느끼는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 더 굳어져서 가부좌하는 게 좀 힘들어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골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니 짧아져 버려요.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이 정도 단계까지 가면 보통 한 3, 4기까지 간 거라서 이 경우는 인공관절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해놓기 전에 미리 좀 피가 잘 통하게 다시 복구를 시키는 치료를 하면 좋은데, 양방에서는 그렇게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근데 한방에서는 도침이나 봉독 같은 걸 사용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회복된 사례들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골절이 일어나려면 일단 몸에 충격을 한번 꽝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뼈가 평소에 아주 약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대퇴골두는 아무리 뼈가 약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부러지는 뼈가 아닌데, 근데 한번 충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뼈가, 머리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 무게를, 체중을 등을 못 하잖아요. 해서 아예 걸음을 이쪽으로 체중을 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걷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크게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체중을 싣기가 어렵다, 내가 제대로 걷기가 어렵다, 그때는 정형외과 쪽에 가셔가지고 먼저 사진을 찍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골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치골관절은 여기라 그랬죠.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요. 혹은 배를 수술하거나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에 압력이 가해질 때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할 때 좀 시큰시큰 아파요. 그래서 이 치골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약간 벌리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걷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어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관절은 천골하고 장골이 만나는 천장관절이라 그랬어요. 천장관절도 좀 퇴행성 변화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가 체중이 실릴 때, 오래 서 있으면은 이제 엉치가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오래 앉아 있을 때도 좀 뻐근하게 아프고요. 허리를 좀 뒤로 젖히려고 하면은 또 묵직하게 이 엉치 부분이 아프거나, 혹은 좀 이렇게 비틀려고 할 때 그때 한쪽으로 좀 묵직하게 아픈 그런 통증들이 생기겠죠.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엉덩이에서부터 다리로 이렇게 번지는, 혹은 서해부 쪽으로 번지는, 혹은 엉덩이 전체적으로 아픈 그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허리의 문제로 인해서 골반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디스크가 있게 되면은 이 신경들을 누를 때 이 신경이 어디가 눌렸느냐에 따라서 다리 옆으로 저리기도 하고 뒤로 저리기도 하고 혹은 앞쪽으로 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제 신경이 어디가 눌렸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신경이 자극을 받는 통증들은 뻐근하거나 혹은 뭐 땡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찌릿찌릿해요.
뭐 시큰시큰하거나 이제 그런 전기가 통하는 느낌을 느낀다, 아니면 화끈거린다든지 이런 느낌을 느끼면 우리가 신경통들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후관절에 척추, 요추의 후관절에 염증이 있을 때도 허리를 숙이면 괜찮은데 뒤로 젖히려고 할 때 여기가 자극을 받으면서 좀 통증이 엉덩이 쪽으로 넓게 번져나가는 이런 통증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숙일 때는 괜찮아요. 앉아있을 때 괜찮고, 근데 허리를 뒤로 젖히려고 하거나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허리를 필 때 그때 이제 통증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특징적인 경우로 이제 TLJ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사이, 여기가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는 거기가 가장 많은 체중이 실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근처가 긴장이 되면서 허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거기서 눌려요. 여기 있는 신경들이 이 허리 주변에, 골반 주변에 있는 감각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여기가 아프다든지,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이런 장골릉 같은 데가 좀 묵직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한 번씩 이렇게 피부를 꼬집어 봐요. 꼬집었을 때 상당히 예민하고 아프게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TLJ 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허리 골반에서 고관절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제 골반이 아프다, 고관절이 아프다, 어디 가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뼈저동이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 주변들과 건강을 나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억하실 거는 골반 고관절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통증은 한의원에서 치료가 잘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충격을 받거나,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리가 한쪽이 좀 짧아졌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사진을 먼저 찍고 확인을 해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